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gen입니다. 박찬 아나운서,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른다면서요? 네, 오늘도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네요. 대구가 37도입니다. 예전부터 대프리카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에서 그만큼 덥다는 뜻인데 오늘도 대구에서 그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서울이 내일 36도까지 또 올라서 예.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뭐 폭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저도 네. 지금 느꼈지만 많이 덥다고 해서 이렇게 짧은 반팔을 입고 왔는데 실내에 들어오니까 너무 춥네요. 그래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또 틀어져 있으니까 예. 또 얇은 겉옷도 하나씩 챙겨 다니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지난달 18일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특검은 영장에서 재범 위험성과 도망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영장에 적시된 죄명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혐의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적용이 됐고요. 예. 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지난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적용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특검 측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2차례 소환 조사가 있기까지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죠. 결국 2차례 대면 조사를 마치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무리한 청구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을 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요.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모두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18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 전국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초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달에 10여 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여야의 공방이 또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는 14일에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16일엔 고용노동부 등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은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7년 전 두 학술지의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에 이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만 10개가 넘어서 거의 범죄 수준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 이 밖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강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보다는 후보자들의 적격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목표로 조속한 내각 구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또다시 여야는 양보 없는 결전을 예고하면서 청문 전국 2라운드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원회 6.3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당의 혁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죠. 예.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혁신위 구성을 완료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가 YTN과
통화를 했는데 7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인선 등이 대략 윤곽을 갖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당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중도층과 청년층 등을 대변할 인물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인사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한 이후에는 인적 청산과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옛 친윤으로 꼽히는 당 주류 세력과 친한계 사이의 내부 갈등 청산도 어떻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이게 일단 다음 달 중순인가요? 네, 다음 달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확정은 상황입니다.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간절히 원하는 당원과 국민이 답답하게 느낄 것 같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외에도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당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 당권 견제 소식입니다. 네. 정청래 박찬대 의원 어제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약 35%가 모여있는 최대 승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정청래 의원은 전남 장성군에서 여성위원회 워크숍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에 광주에서 저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공을 호남 지지자들에게 돌렸습니다. 내란 종식, 개혁 입법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선 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의 문장을 언급하면서 5.18 광주 영령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의 우리가 없었을지 모른다고 감사를 전하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전북, 전남, 나주에 이어서 여수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당원들과 직접 소통에 역시나 나섰는데요.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기 정치하지 않고 팀워크를 중시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장점을 함께 살려서 성과를 내고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면서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어 차기 당 대표의 임무로 정권 재창출을 꼽으면서 임기 1년짜리 당 대표지만 그 역할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성공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투표 방식을 보면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이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권리당원의 지역별 비중이 수도권이 40%, 호남이 말씀드린 것처럼 30% 안팎입니다. 이렇게 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그래서 또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표심 잡기에 집중한 전당대회 날짜가 모습을 며칠이죠? 보였습니다. 8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8월 2일이면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으로 간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은 지금 8월 2일에 무역 협상에 진전 없는 국가들 관세 다시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네, 오는 8일에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방송 직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2개국에서 15개국에 7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을 했고 예. 이 서한들을 오는 7일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어요. 그 어느 지난 나라인지는 4일에.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12개, 15개 정도 나라에 7일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협상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부분도 계속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은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베센트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가 그러면 8일에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예.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요?
앞으로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거다라고 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8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파트너 일부에게 서한을 보낸다는 거겠죠.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의 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많은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센트 장관도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의 속도를 내서 합의를 할지 기존 상호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8일 전에 협상 타결에 임박한 국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몇 개 합의에 근접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현재 워싱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급하게 미국을 찾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대화 상대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인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엔 그렇게 기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 사령탑으로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루비오 장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통상과 안보 협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미국 측과 방위비 문제를 협의하냐라는 질문에는 네. 여러 이슈가 협의의 대상이 된다라고 답하면서 논의 가능성은 내비쳤는데 방위비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수출품에 받게 되면 네.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8일 날 일단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이에요. 네. 좋은 협상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시작도 못해서 걱정입니다. 자, 일본 지진 이야기 좀 해볼게요. 7월 대지진설이요.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거기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 봐요. 네, 지금 7월 대지진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5일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유명 만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유명 만화에서 시작된 7월 대재앙 예언일로 일본 열도는 종일 긴장감 속에 7월 5일 하루를 보냈는데요. 공교롭게 또 5일 아침에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은 아니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5.4라고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섬 주민 50여 명 모두 무사했고 건물 붕괴 같은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제도 오후 2시 1분에 규모 4.9, 2시 7분에 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이렇게 보름 동안 도카라 열도 소규모 지진이 1,3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힌 지진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미 섬 주민 10여 명은 섬을 떠났고요. 남은 40여 명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수백 건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횟수도 잦고 또 강해지고 있다면서 해저 화산 영향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지진설 확산을 촉발한 그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 애초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제시됐던 그 날짜는 넘어갔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도카라 지진과 겹친 건 우연일 뿐이라고 일축을 했고 예. 만화 작가도 나서서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